아침에 자다 깨서 부엌으로 물 마시러 갈 때, 어떻게 걸어야지 하고 발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걷잖아요. 네, 발을 딱 딛는 순간 바닥이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 줄 거라는 그 아주 완벽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상에서의 걷기라는 건 철저하게 중력이랑 마찰력을 이용하는 정말 직관적인 동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세팅된 걷기 방식을 끊임없이 요동치고 부서지는 바다 위 서핑보드로 그대로 가져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실패하고 말죠.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지식의 핵심을 건져 올리는 걸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물리학이랑 스포츠, 그리고 약간의 묘한 철학까지 맞닿아 있는 흥미로운 세계를 준비했습니다. 서핑 중에서도 롱보드 위에서 우아하게 걷는 기술인 그러니까 크로스워킹이랑 로깅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클래식 롱보드 서핑의 핵심 기술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 문서, 그리고 한국 말리포 해변에서 열리는 실제 서브캠프 훈련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서퍼들의 생생한 찰나를 포착한 7장의 사진들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우스꽝스러운 실패가 왜 일어나는지 물리적으로 먼저 따져볼까요? 우리가 땅에서 달릴 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뒷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잖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롱보드 아래에 있는 건 아스팔트가 아니라 매초 형태와 에너지가 막 변하는 물이거든요. 바닥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서 평소처럼 체중을 앞으로 싣고 나아가려고 뛰면 서핑보드의 앞부분, 즉 노즈 쪽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럼 보드 앞부분이 물속으로 툭 처박히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평소 걷듯이 뚜벅뚜벅 체중을 실어서 걸어갔다고 치면요. 네, 그걸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드의 코 부분이 물의 저항을 정면으로 확 받으면서 보드는 그 자리에 급정거를 해버리고 서퍼는 관성 때문에 튕겨나가서 바닷물로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와,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약간 그 지진이 나서 바닥이 막 흔들리고 있거나 출렁다리 위에서 평소처럼 100m 전력 질주를 하려는 거랑 똑같군요. 바닥이 고정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넘어지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7장의 사진 속 서퍼들의 모습은 방금 상상하신 실패 장면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넘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네, 사진을 보니까 그 노란 셔츠 입은 서퍼나 흰 셔츠에 검은 모자 쓴 서퍼 모두 육상 선수처럼 몸을 앞으로 웅크리거나 막 돌진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역학적 자세가 눈에 띕니다. 양팔은 균형을 잡으려고 넓게 벌려져 있고 무릎은 아주 깊고 부드럽게 굽혀져 있죠. 시선도 발밑을 안 보고 저 멀리 파도결이 흘러가는 앞쪽을 보고 있네요. 네, 바닥을 딛고 억지로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파도라는 불안정한 표면이 만드는 진동을 관절 전체로 흡수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상태인 겁니다.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 좋습니다. 땅에서처럼 앞으로 체중 싣고 뛰면 물에 빠진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가이드 문서를 읽다가 제 머리를 제일 복잡하게 만든, 그러니까 오늘 자료의 최고 핵심 역설이 바로 다음 단계에 나오더라고요. 무거운 체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맞아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몸이 쏠리면 안 된다면서 문서에서는 이 클래식 로깅의 비밀을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이동은 앞으로 하되 무게중심은 살짝 뒤에 두어라. 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잠깐만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상체랑 가슴을 차분하게 뒤쪽에 두고 골반 긴장만 풀어서 하체를 앞으로 보낸다뇨. 상체를 뒤로 젖히고 걸으면 속도가 전혀 안 날 텐데요. 약간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거꾸로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모순이죠.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보드 아래 유체 역학을 봐야 합니다. 롱보드가 파도 위를 달릴 때 파도의 물결이 보드의 뒷부분, 즉 테일을 덮치며 흘러가거든요. 파도가 뒤에서 밀려오니까요. 그렇죠. 이때 물이 테일 표면을 타고 흐르면서 꼬리 쪽을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짓누르는 힘이 발생합니다. 서퍼가 상체의 중심을 뒤편에 둔 채로 하체만 부드럽게 앞으로 이동시키면 이 테일 쪽의 무게감이랑 물의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시소 같은 원리군요. 파도의 힘이랑 내 뒤쪽 상체 무게가 시소의 한쪽 끝인 보드 꼬리를 꾹 눌러주고 있으니까 반대쪽 끝인 머리가 안 처박히고 위로 들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테일이 물에 억눌리면서 보드 전체를 수면 위로 밀어 올리는 리프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슴이 먼저 앞으로 나가버리면 바로 무너지겠네요. 네, 시소의 균형이 깨지면서 꼬리가 들리고 코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숙련된 서퍼들은 상체를 고요하게 세운 채 발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진짜 물 위를 떠다니거나 춤추는 것처럼 우아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시소 원리라고 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무리에서는 우아하지만 발은 바삐 움직이는 팩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 미세한 균형 잡을 엄두가 안 나니까 잔발로 보드를 질질 끄는 셔플링을 많이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셔플링은 보드의 섬세한 균형을 산산조각 내는 제일 나쁜 동작입니다. 발을 질질 끄는 순간 보드에 실리는 체중 이동이 뚝뚝 끊기고 마찰이 생겨버리거든요. 보드가 밀어주는 부드러운 글라이딩이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셔플링을 하면 발포복이 양옆으로 벌어지게 된다면서요. 그건 왜 문제가 되죠? 롱보드 양쪽 가장자리를 레일이라고 하는데요. 발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레일 쪽을 누르게 되면 보드가 좌우로 갸우뚱하며 요동치게 됩니다. 물의 저항을 아주 불규칙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문서에서 셔플링 말고 한 발이 다른 발을 깔끔하게 위로 넘어가는 크로스 스텝을 쓰라고 강조한 거군요. 네. 그리고 걷는 궤적도 보드 정중앙을 세로로 쫙 가로지르는 얇은 선, 즉 스트링어를 따라서만 곧게 걸어야 합니다. 마치 런웨이 모델들이 일직선으로 좁게 캐독하듯이 스트링어 위로 두 발을 십자 형태로 엇갈리게 밟아 나가는 거네요. 상체 반동은 당연히 최소화하고요. 맞습니다. 스트링어를 받는다는 건 보드의 좌우 균형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심선에서 1인치만 벗어나도 파도의 힘과 맞물려서 보드가 확 기울어버릴 수 있으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로 무게는 뒤에 둔 채 스트링어를 따라 크로스 스텝으로 걷는다. 걷는 방식은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무 파도에서나 아무 때나 막 걸어나가면 안 된다고 엄청 거듭 강조하고 있던데요. 그게 바로 이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트림입니다. 크로스워킹은 혼자서 툭 튀어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조건 보드가 트림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만 시도해야 합니다. 트림. 용어가 좀 낯선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상태인가요? 트림이란 보드의 이동 속도, 서퍼의 체중 분포, 그리고 파도가 경사면을 따라 부서지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보드가 가장 저항 없이 미끄러져 나아가는 최적의 상태를 말합니다. 파도의 리듬이랑 내 보드가 완전히 동기화된 스위스폿이군요. 네, 그래서 문서에 걷기는 트림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림도 안 잡혔는데 무작정 앞으로 나가려고 스텝을 밟는 건 아까 말한 시소 균형도 안 맞았는데 막 움직이는 꼴이네요. 음악이 나오기도 전에 무도회장 한가운데 뛰어나가서 막 춤추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파도라는 파트너가 만들어주는 템포를 발바닥으로 느끼고 트림을 읽기 전에는 한 발짝도 떼면 안 되죠. 게다가 방향에 따라서 트림 읽고 걷는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파도면을 정면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프론트 사이드는 시야가 활짝 열려 있어서 파도 변화에 눈으로 대응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서퍼들이 아주 여유롭게 정면 보면서 걷던 게 바로 프론트 사이드 상황이었군요. 그럼 반대로 파도를 등지고 타는 백사이드는 엄청 불리하겠네요. 백사이드는 시야가 반대편을 향하니까 고개를 어깨 너머로 심하게 돌려야 하고 몸의 축을 확 비틀어야 하거든요. 상체가 비틀리면 당연히 체중이 앞으로 쏠리거나 엉뚱한 레일을 밟을 위험이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골반 통제력이랑 보드의 떨림만으로 파도를 읽어내는 감각이 필요하죠. 근데요, 이쯤 되니까 제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초보 서퍼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 등 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무서운 속도로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트림이고 뭐고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다다다닥 앞으로 뛰어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속도를 내려고 달리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드린 그 끔찍한 노즈다이브로 집결됩니다.
무작정 달리면 무조건 처박히는 거군요. 네, 진짜 육상 달리기는 발을 바닥에 강하게 쿵쿵 내리찍잖아요. 하지만 가이드에서 말하는 빠른 로깅은 수직적인 압력을 최소화하고 트림 위를 깃털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발을 쾅쾅 밟는 게 아니라 트림이 만들어낸 가속도에 내 몸을 살짝 얹어서 같이 미끄러지는 감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소 균형 맞췄고 완벽한 트림 찾았고 스트링어 위를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서퍼가 보드 맨 앞에 도달했을 때 구사하는 롱보드 서핑의 꽃을 이야기해 볼 차례네요. 네, 보드 끝. 그러니까 노즈에 도착해서 한 발가락을 밖으로 빼는 걸 행 5, 두 발 다 완전히 빼는 걸 행 10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가이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의심이 가시질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셨나요? 아니, 길이 3m 넘는 보드의 맨 끝에 70kg 넘는 어른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드가 안 뒤집히고 물 위를 떠갈 수가 있죠? 앞쪽에 사람 체중이 다 쏠리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버틴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서 서핑의 가장 심오한 유체역학적 마법이 나옵니다. 가이드 문서에 있던 핵심 문장 기억하시나요? 파도가 당신을 노즈로 데려다 준다. 네, 그 문장 봤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잔잔한 물이면 무조건 뒤집히잖아요. 잔잔한 물에선 당연히 가라앉죠. 하지만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파도의 벽, 그 경사면 안에서 완벽한 트림을 잡았을 땐 상황이 다릅니다. 파도의 엄청난 물기둥이 테일 위쪽을 꽉 짓누르는 동시에 보드 밑면을 흐르는 물의 양력이 앞부분을 강하게 위로 쳐올려줍니다. 와, 단순히 물이 꼬리를 덮는 게 아니라 파도 경사면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수압이랑 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보드 앞을 띄워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퍼가 자기 근력으로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보드를 지렛대 삼아서 서퍼를 허공에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텐의 진짜 동력은 서퍼의 힘이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파도 힘을 빌리는 위치 선정에 있다는 거군요. 파도가 당신을 노즈로 데려다 준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땅에서 평생 굳어진 걷기 본능을 버리고 이걸 새로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훈련하는 건지 궁금하던 차에 저희 자료 중에 한국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클래식 로깅 서프 캠프 훈련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네, 그 캠프 커리큘럼이 기술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아침 7시 해변 스트레칭부터 저녁 7시 토론까지 꽉 찬 일정인데 흥미로운 건 수중 훈련 전에 지상 훈련에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 밸런스 보드 훈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흔들리는 롤러 위에 놓인 밸런스 보드에서 상체는 고정하고 시선 앞을 본 채로 발만 십자형제로 크로스 스텝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땅에서 힘주어 걷던 뇌의 신경 회로를 아예 끊어내고 새로운 반사신경을 만드는 거죠. 저는 캠프 매뉴얼에서 진짜 약간 소름 돋았던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조용한 발 훈련이라는 건데요. 보드 위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절대 발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닌자 훈련소도 아니고 왜 소리를 죽여야 하죠? 발소리가 난다는 건 곧 보드를 내리찍는 강한 충격이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트램 상태가 아주 섬세한 유체역학적 균형 위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 발을 쿵 구르면 그 충격이 물로 전달되면서 트림이 바로 깨져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리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힘을 주는 메커니즘이 흐름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에서 힘을 쓰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달려들지 말고 미끄러져야 한다. 힘을 빼고 흐름에 동기화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로긴의 철학이 우리 일상이랑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랑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빨리, 더 세게 앞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잖아요.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본능적으로 발에 더 힘을 주고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고요. 그게 바로 보드를 물에 처박히게 만드는 달리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직장에서 복잡한 프로젝트 할 때도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 즉 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무작정 실무로 뛰쳐들어가면 다 망치잖아요. 에너지만 쓰고 발소리만 요란하지 결국 흐름을 못 타서 좌초되죠.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말리포 캠프 마지막 관문도 트림을 찾고 부드럽게 스텝 밟아서 행파이브 성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챌린지거든요. 보드와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호흡하는 경지죠. 롱보드 서핑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자연과 균형을 맞추는 춤이자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파도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스텝을 밟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고든 크로스워킹과 로깅의 세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얽힌 업무를 마주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할 때 이 보드 위의 역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억지로 뚫겠다고 바닥을 쿵쿵 내리찍기보다는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현재 상황의 트림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살짝 뒤에 두는 여유를 가지고 스트링어 위를 걷듯 조용하고 부드럽게 시작해보는 거죠. 힘을 빼고 흐름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작은 화두를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까 가이드 문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장, 파도가 당신을 노주로 데려다 준다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죠. 10개의 발가락이 허공에 뜨는 행텐의 기적 같은 순간,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진짜 주체는 수없이 훈련한 서퍼일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내어준 파도 그 자체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삶에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아칠 때 단단한 땅에서 하던 익숙한 방식 그대로 물살을 거슬러 전력 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서핑보드 위에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